수상식이 있었는데 교과서 포럼하고 대북 풍선을 많이 보내는 이민복 씨가 받았습니다. 저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이민복 씨가 그 갑사를 아주 잘하더라고요. 갑사를 아주 한 2, 3분밖에 안 걸렸는데 그 내용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좌파 정권 때 자기는 공권력으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았다. 북한에 풍선 보내지 말라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겼느냐. 자유민주주의 힘으로 그 방해를 돌파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더라. 헌법에. 그것을 인용을 해가지고 막는 경찰관들한테 대조를 뜨니 막지 못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아주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의 힘이 바로 탈북자도 자신의 자유를 지키는데 이용했다는 거죠. 이용했다는 거죠. 아니, 경찰이 막을 때, 아니, 헌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당신이 이걸 내 행동을 막아가지고 운전할 줄 아느냐, 이렇게 딱 이야기하면은 움찔하지 않겠습니까? 헌법이니까. 이것은 대한민국의 아주 이 저력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하는 이야기죠. 첫째, 헌법을 이용을 하는 사람이 헌법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헌법을 자문지어을 놓고는 헌법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의 지금까지 연설 중에서 아마 헌법을 가지고 자기의 정당성을 설명한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봅니다. 자기의 가장 큰 힘인 헌법을 녹슬게 만들어 놓고 그야말로 칼집을 저 박물관에 집어넣어 놓고 싸우는 거죠. 싸우면 안 되죠. 이민복이라는 아주 약한 탈북자 출신도 막강한 공권력을 상대로 헌법의 칼로서 자기의 자존심과 자유를 지켜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헌법이라는 무기가 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강한 무기를 왜 쓰지 않느냐? 왜 쓰지 않느냐? 지금 한반도에서 김정일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이 대결하는 이 싸움에서 대한민국 세력이 승승장구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자꾸 몰리는 느낌이 드느냐 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을 하는 데는 맨 앞에서 이제 보병이 싸우고 그 뒤에서 포병이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전투기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북한은 전투기도 없고 포병도 없어요. 김정일 세력은 포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공군력도 좋고 포병 전력 좋고 보병도 괜찮아요. 그런데 보병 싸움은 국민들이 하는 거지만 포병 지원과 공중 지원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공중 지원과 포병 지원을 하지 않고 보병 보고만 계속 싸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싸움입니까? 보병끼리는 보병 전투만 하라 해놓고 포격으로 지원을 안 해주고 폭격으로 도와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즉 장수는 싸울 생각이 없는데 밑에 병사들이 싸우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데 바로 어제 연설문을 읽을 때 바로 그 절망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월 14일 날 그 강화도에서 북한으로 풍선을 보냈는데 강화도가 김포가? 강화도였어요. 아주 이게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어요. 이민복 씨하고 황해도의 신량민들과 그 가족들 한 60명이 돈을 모아가지고 풍선 10개를 보내면서 한 60만 장 일화를 보냈어요. 그 사진을 우리 기자가 가서 찍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사진이 좋은 사진이었어요. 왜냐? 그 황해도 신량민들입니다. 황해도 신량민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까지 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아빠하고 그 어린이하고 손을 잡고 웃으면서 풍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얼굴입니까? 더구나 자기 고향으로 보내는 거 아닙니까? 자기 고향으로 진실을 매달아가지고 보내는 건데 아주 그 풍경이 즐겁게 아름답게, 더구나 어린애들까지 아름답게 보인다.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해도민만 보낼 게 아니라 함남도민, 함부, 평양 사는 사람, 사리만 살던 사람, 저 강원도 통천에서 내려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 고향으로 풍선 보내기 운동, 그것도 가족 단위로 다 나와서 한다. 이렇게 이 운동을 확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시킵니다. 천안 사는 사람들, 천안 시민들이 풍선 보내고, 부천 시민들이 보내고, 저 부산 사람들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전국을 한 바퀴 돌다든지, 아니면은 교회 단위로 간다든지, 사찰 단위로 간다든지, 성당 단위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가족끼리 동창회, 이런 식으로 보내기 시작하면은 아주 즐겁게 북한 정권을 뒤흔들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어제 그걸 보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이 광화문 일대에 굉장히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마 2004년 10월 4일날 국가보안법 사수국민대회, 그게 애국단체 운동으로서 제일 많이 모였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저 남대문에서 여기 동아일보까지 길이 전부 인파로 덮였습니다. 서울광장 물론이고, 제 기억으로는 좌익들이 그때 뭡니까 촛불 난동 시위 한 것만큼 많이 모이더라고요. 30만 원, 20만 원 정도. 한국 기독교들이 조파를 초월해가지고 8.15 대승회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신문이나 방송에서 이 뉴스를 제대로 전하지 않았어요. 아마 모르는 분들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서울 도심지에 30, 40만 명이 모여가지고 어떤 메시지를 부르짖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큰 사건이에요. 그런데 신문, 방송이 좌익들이 10명 모여서 하는 행사보다도 더 작게 보도를 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은 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념적 성향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념적 성향. 예컨대 불교도가 한 40만 정도 그렇게 모여서 반정부를 외쳤으면은 아마 일면 머리 기사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어제 모였던 사람들이 가만 연설하는 거 보니까 친정부 내지 친대한민국적인 연설을 하고 기도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신문사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자기들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마지못해 축소해서 다뤘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현실을 우리 직시하도록 해주는 것이죠. 지시. 30만 명이 시내에 모여도 신문에 1단 기사로 처리된다. 근데 좌익들은 10명만 모여도, 아니, 한 사람이 1인 시위를 해도 크게 써준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각오로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잘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